안녕하십니까. 우용표 작가입니다. 언더독 마인드, 이기는 약자의 비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 뭔가 이렇게, 용기가 북돋아지는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마인드 세팅을 굉장히 잘해주는 책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불리한 환경 받아들여라. 태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하지만 인생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미 기준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1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기준을 만들고 내가 1등을 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면은 1등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 삶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례들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떤 위로가 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뿐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1등 전략을 세운다라고 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하시면서 좀 나라를 좀 잘 이끌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더독 마인드 전략. 이 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일의 성취 여부는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라는 것이다.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도출해낼 줄 아는 사람은 기필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 이거 없으면 못해.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럼에도 해보라. 그리고 이 환경은 어차피 좀 바꾸기가 힘들다면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굉장히 이제 좀 힘겨운, 그러니까 이 좀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하는 걸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극복해낸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내용들을 보면은 나는 뭐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닌가 맨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 환경이 가진 어려운 점은 이런 걸로 나중에 바꿀 수 있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그 통찰력과 그리고 깊은 어떤 그 성찰,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태생은 불공평하다지만 인생은 하긴 나름이라는 것을 몸소 느낀다. 쥐고 태어난 곳에 많고 적음은 다를지라도 원하는 삶을 사는 건 분명 그 사람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저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느냐, 아니면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취감을 이제 얻어내느냐라고 하는 거는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주 저자는 존경스럽게도 이 아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길잡이라든가 롤모델, 굉장히 그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저자는 뭐 춤추는 아나운서로 이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아나운서인데 뭐 예능감도 뛰어나고, 그런데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영상 편집자도 하고 어떤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그 모범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 거다. 기존 사회의 문법에 따르면 이것을 정통법이라 여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여러 가지 스펙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스펙으로 승부하면은 이 저자가 가진 환경은 스펙으로 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저자가 생각해낸 방법은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새로운 길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 저자는 찾아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이 외국식 접근 방법이라고도 저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빠르게 달리는 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오래 달리는 거에서 1등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네가 달리기를 이제 하겠다, 거기서 1등 하겠다 하면은 굳이 100m, 200m 빨리 달리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뭐 마라톤이나 다른 거 아니면 뭐 뒤로 달리기 뭐 이런 것도 네가 새로 만들어서 그런 영역을 만들어 봐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인터뷰할 때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왕왕 듣곤 한다. 그러나 나는 목표했던 직업을 가졌을 뿐 꿈을 향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확히는 책을 쓰며 강연을 한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과정에 있을 뿐 결코 완성되진 않을 것이다. 이분은 꿈, 그리고 본인의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하면은 보통 뭐 어린아이들이 뭐 대통령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어요?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가 돼서 뭘 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가 되고 싶니? 뭐 대통령이요, 의사요, 판사요, 변호사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뭘 갖고 싶냐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딱 질문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저자는 나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받는 질문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저자는 나는 아나운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봅니다.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떠냐. 그런데 저자는 이건 꿈을 이룬 게 아니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저자는 책을 쓰며 강연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꿈을 이룬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렇게 명사, 뭐 대통령이요, 판사요, 변호사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 그래서 이게 돼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이 성찰을 많이 했다, 그 사색을 많이 했구나라고 저는 이제 감탄을 하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51페이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갖지 못한 것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잘 살펴본다면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유리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원하는 것을 기적처럼 이뤄낸 독한 놈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나는 무엇이든 이뤄낼 만한 유인은 못 된다. 정확히 내가 1등을 차지할 만한 영역만을 골라 경쟁에서 쟁취한 결과들이었다. 이 저자가 굉장히 영리하고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그 방향들을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갖지 못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갖기 위해서 또 노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걸 갖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부족한 거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내가 가진 것을 잘 살펴본다면 내가 가진 유리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59페이지에서 이제 초록색 부분을 보면 내가 1등을 차지할 법한 영역만을 골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지금 내가 1등 할 수 있는 영역은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뭔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끄럽게 아직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릴 수 있다. 근데 좀 고백하자면 제가 만드는 영상, 이렇게 준비된 영상이 고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허접하지만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앞으로도 고품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별도로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좀 내가 가진 어떤 장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비인기 채널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나머지 부분들 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가만히 주저앉아 이상적인 미래만을 바라는 정도로 바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역경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성취를 빛낼 발돋움으로 삼을 것인지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답답한 삶에 대한 푸념의 소재였던 것들이 이제는 성취의 양분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원하면 온 우주가 뭐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굉장히 또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이상적인 미래를 바라는 정도로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대신 이 저자가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약간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저자가 겪었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취의 양분, 그러니까 과거의 푸념의 소재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성취의 양분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도입 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분은 정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처지도 잘 알 것이고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치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 보면은 저런 사람이 해도 되나 싶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꼭 정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한 표를 찍을 의향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는 어려운 시절이 있다. 마치 모두가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방증이다. 나도 남을 모르는데 남이라고 나를 알 겨를 있겠는가?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저자 이 감동이 계속 다시 밀려오는데요. 일단 나를 용서하고 시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앞서 보셨던 거는 내가 가진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에 연결돼서 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외모 아니면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의 능력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일단 용서하고 시작해라. 지금 상태를 받아들여라. 가진 것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이상 이 밑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자 라고 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저자는 231페이지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자꾸만 현실적인 조건과 전례를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례를 따르기보다는 전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보다는 어떻게 달성할지를 생각하는 편이 시간을 보다 즐겁게 사용하는 법이다. 이 얼마나 이 당돌하면서 멋있는 멘트입니까? 전례를 따르기보다는 전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대학 등록금 정도의 아주 그 비싼 학원비가 필요한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아예 학원 안 다니고 준비하고 1년치 안 되는 기간에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로 이제 채용되고 합격했고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얼마든 더 잘난 체를 많이 해도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막 잘난 척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전례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나의 꿈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아직 더 이루어야 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조언을 구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또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례에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전례를 이제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 저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책 언더독 마인드를 처음 이렇게 좀 손에 집을 때는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세에 몰린 강아지,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는 강아지를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러니까 이 약자의 어떤 그런 응원. 그래서 이건 기업 전략에서 이 후발 주자나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기업이나 선발주자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풀어주는 책이라고 제가 오해를 하고 책을 집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네.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이 꿈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어떤 이 저자, 그러니까 이 정영한 아나운서, 정영한 저자님의 어떤 이야기구나 해서요. 그렇다면은 아주 뻔하디 뻔한, 나는 이렇게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류의 자기자랑 책이 아닌가 제가 잠시 의심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업의 경영 전략을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에도 경영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어떤 기업 경영에도 분명히 이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 이 주말 책방에 응용해 봤을 때 내가 가진 게 뭐냐? 나를 용서하자, 이 채널을 용서하자, 뭐 이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저자의 인생관, 철학, 성공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비범한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고 재능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껴진 바는 이분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어떤 뛰어남을 넘어서 위대함, 그러니까 위대함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을 때 위대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영한 저자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욱더 위대해짐을 저는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분이 정치하면서 세상을 좀 바꿔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이 아주 소규모 마이너 채널이 이 주말 책방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 편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이신 20명 남짓의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책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